안녕하세요. 위즈덤TV의 신루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이것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 사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진부하지만 가장 자주 이야기되고 영원히 시와 노래와 예술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을 보면 에릭 프롬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말인즉슨 사랑도 운전이나 요리처럼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잘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많이 듣고 이미 알고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잘 몰라서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랑의 대표적인 형태가 남녀가 첫눈에 반해 급속도로 사랑에 빠져버리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그 모든 희노애락이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이죠. 셰익스피어의 사랑 이야기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 나름대로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지만 프롬에 의하면 이런 사랑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의 사랑이 진부해지고 변질되기 전 가장 절정일 때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롬의 말을 빌려와 봅시다. 서로 전혀 모르고 지내던 두 사람이 자기들 사이에 놓여있던 벽을 허물어버리고 똑같이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합일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유쾌하고 흥미있는 경험 중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특히 고립되어 사랑 없이 지내던 사람들에게 더욱 멋지고 기적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갑자기 친밀해지는 이 기적은 특히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주도되고 이와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하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그들의 친밀감이 지녔던 기적적인 성격을 그들은 서서히 잃게 되고 마침내는 서로에 대한 반감과 실망감 그리고 권태감으로 인해서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들의 심취, 즉 서로에게 미쳐있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는 증거로 여기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전에 얼마나 고독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사랑의 감정이 강렬할수록 그 전에 그들이 얼마나 고독했는지를 반증할 뿐이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예전과 달리 연애 결혼이 많은 시대에 이혼율 또한 같이 높아진다는 것이 프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프롬은 사랑이 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그리고 사랑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익힐 수 있는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사랑의 이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무엇이 사랑인지 좀 선명해집니다. 사랑이 아닌데 사랑으로 착각하는 오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롬은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드는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랑을 단순히 희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준다는 것의 의미는 나의 살을 에어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확장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습니다. 자기 자신의 확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력 내지는 생명력을 줌으로 타인을 부유하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생동감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 사랑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문제를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올바른 대상을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시대가 변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연애 결혼이 보편적으로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중매 결혼이 대부분이었죠. 서구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혼으로 나아가게 할 자발적인 경험이 아니었죠. 오히려 결혼 이후에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대상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도 가능하지만 사랑이 실패하게 될 경우
사랑을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래하고 교환하는 시장 경제가 문화인 우리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현상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오류. 사랑에 대한 최초의 감정, 즉 사랑에 빠졌을 때의 강렬한 감정과 사랑하고 있다라는 영속적인 상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최초의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흥분과 열정은 가라앉지만 다른 도전들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성숙한 사랑에 이르는 것인데 최초의 감정이 없어지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랑의 오류 세 가지입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프롬은 네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보살핌, 책임, 존경, 지식입니다. 상대에 대한 보호와 책임이 수반되는 게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두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에 속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상대를 착취할 수 있습니다. 존경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곡된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자신의 방식대로 기르려고 하고 결국 자신에게 봉사하기를 원하는 욕망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결코 부모를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을 갚기 어렵습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에서 일어나는 폭력,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이는 사랑의 가면을 쓴 착취와 폭력일 뿐입니다. 사랑은 자유의 자식이지 지배의 자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존경은 맹목적이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사랑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중심을 꿰뚫는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이 있는 내면의 자아와 교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지식도 성숙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에 대한 깊은 지식과 성숙한 사랑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사람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도 어머니의 몸에서 분리되는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죠. 뭔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 끊임없이 무언가와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이루는 황홀한 경험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지배해서 한쪽이 종속당한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고 인정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능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상태이죠. 한 공간에 함께 있지만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침대에서 같이 잔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아와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합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곧 사랑은 아닙니다. 아마 필연적으로 갈등을 가져올 겁니다. 이 갈등이 싫어서 상대의 삶에 교집합을 두지 않고 서로 멀찍이 지켜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피상적인 사랑에 목말라하고 혹은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사랑의 모습에 질려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 실천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운전도 연습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듯이 사랑도 연습과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능동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사이트를 드리는 위즈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